혹시 원더라는 책이나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이게 단순한 소설 한 편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 바로 원더 현상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내 생김새를 묘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던 아마 그보다 더 심할 것이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주인공 어기풀먼의 목소리인데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순식간에 그의 세계로 완전히 빠져들게 되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소년이죠. 바로 어기풀먼. 지금부터 어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어기는 올해 10살이에요. 어거스트라는 멋진 이름이 있지만 다들 어기라고 부르죠.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이라는 좀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얼굴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건데요. 이게 바로 어기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27,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어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아야 했던 수술 횟수입니다. 27번이요. 와, 정말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어기가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기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이거였어요. 만약 마법 램프를 발견해서 소원을 하나 빌 수 있다면 나는 아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한 얼굴을 갖게 해달라고 빌 것이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얼굴,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게 어기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공부하던 어기에게 드디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큰 결심을 하신 거죠. 어기를 5학년 때 비처 프랩이라는 사립 중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어기가 처음으로 학교라는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어기 한 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작가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썼는데 바로 관점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작가 RJ 팔라시오는요, 이 이야기를 어기의 시선으로만 쭉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하자면 여러 개의 카메라로 하나의 사건을 비추는 거죠. 덕분에 독자들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더가 가진 힘의 비밀이에요. 그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헬로윈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기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새로 사귄 정말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잭이 자기 험담을 하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충격이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근데 작가는 바로 그 다음 챕터에서 잭의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잭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인기 있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그 압박감에 자기도 모르게 후회할 말을 내뱉은 거예요. 심지어 어기가 듣고 있는 줄도 몰랐고요. 이렇게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는 누구 한 명을 그냥 나쁜 애라고 단정할 수가 없게 돼요. 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기법은 우리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어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정말 대단한 장치죠. 자, 이렇게 책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원더가 스크린으로 옮겨졌습니다. 책장을 넘어서 할리우드로 간 거죠. 영화는 과연 이 책의 감동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냈을까요? 2017년에 드디어 영화로 개봉했는데요. 정말 블록버스터급 성공을 거뒀죠. 어기의 이야기가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기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 바로 이 우주비행사 헬멧이요. 영화 용어 중에 시각적 모티프라는 게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화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소품이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원더에서는 단연코 이 헬멧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 헬멧의 의미가 영화 내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자기를 가리는 방패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으니까 그 시선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장벽이었어요. 그러다가는요, 헬멧을 쓰고 우주를 상상하면서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일종의 대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생기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점점 헬멧을 벗는 시간이 길어지죠. 이건 성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와, 이 헬멧 하나에 어기의 성장 서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멧은 그냥 소품이 아니었던 거죠. 어기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정을 배우고 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마음의 여정을 관객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밖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이 책 한 권이 현실 세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건 이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라. 책 속에서 브라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격언 중 하나인데요. 이 한 문장이 전 세계적인 운동의 불씨가 됐습니다. 네, 친절을 선택하라는 이 메시지가요, 그냥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현실 세계의 수많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의 구호가 됐고요. 교실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표어가 된 거죠. 소설 속 아이디어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된 겁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무려 5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500만 부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원더의 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됐습니다. 어기의 친구들 시점에서 쓴 어기 이야기도 나왔고요. 브라운 선생님의 격언만 모아놓은 365일 원더라는 책도 나왔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우리는 모두 기적이야, 도 있고, 최근에는 그래픽 노블 프리퀄인 화이트버드까지 나왔죠. 하나의 거대한 유니버스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더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난 찬사를 받았지만 모든 위대한 작품들이 그렇듯이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지점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존재하거든요. 특히 장애인권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가 아리엘 헨리가 틴보그에 쓴 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용과 연민을 가르치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된다. 좀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원더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좀 양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와, 정말 감동적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책이다 라고 극찬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를 가진 주인공 어기 자신의 목소리나 주체성보다는 주변의 비장애인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그런 사려 깊은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함께 보는 게 원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일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친절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친절을 선택해야 하는 그 도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나요? That's the very first line from August Pullman, the main character, in a book that became so much more than just a story. What an opening, right? It just grabs you and immediately makes you question your own thoughts. So today we're diving deep into the wonder phenomenon. We're going to look at how this one novel didn't just become a bestseller, it actually kicked off this huge global conversation about kindness, empathy, and what it really means to accept one another. So where does a story this big even come from? Well, you might be surprised. It wasn't dreamed up in some writer's room. Nope, it all started with a really tough, real-life encounter. Picture this. The author, R.J. Palacio, is out with her kids. Her young son sees another child with a very noticeable facial difference, and he gets scared and starts crying. Palacio later said she just panicked and rushed her kids away, mostly to spare the other family any more hurt. But that moment, her reaction, it just haunted her. That feeling of regret became the engine for the whole book. She literally started writing that very night, turning that uncomfortable moment into a question. What is it actually like to be that child? And how can the rest of us learn to be better, to do better? And that question led to the creation of August Pullman. But here's the thing. The real genius of this book isn't just Augie's character. It's how his story gets told. The basic plot is pretty straightforward. Augie's been homeschooled his whole life because he's had tons of surgeries. Now, he's about to start 5th grade at a regular school. So he's dealing with all the usual middle school stuff. You know, making friends, dealing with bullies, but all of it is amplified because he looks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Now here's where it gets really clever.
Instead of just staying in Augie's head, Palacio lets us hear from 6 different people. We get Augie's perspective, of course, but we also see him through the eyes of his sister, his friends, even his sister's friends. It forces you, the reader, to see the situation from every possible angle, which is a crash course in empathy. And seeing it from all those viewpoints really throws the central conflict into sharp relief, the choice between being cruel and being kind. You've got a character like Julian, who bullies Augie by twisting his love of Star Wars against him, and even starts this horrible game called The Plague. But then you have Summer, who just sees a lonely kid and decides to sit with him, no questions asked. And that simple choice, to just be kind, is the thing that resonated so much with people that it literally jumped off the pages of the book and exploded into the real world. In the book, Augie's teacher, Mr. Brown, introduces his students to something he calls precepts. They're basically these monthly quotes, little bits of wisdom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They pretty much become the moral backbone of the entire story. And this is the big one. This quote from Dr. Wayne Dyer became the rallying cry for a real-life movement. The phrase, "choose kind," started showing up everywhere, on t-shirts, in school hallways, all over social media. It was incredible. And if you want proof of that message's power, just look at the sales figures. After the movie came out, the book sold 5 million more copies. And that's just in the United States. This thing wasn't just a book anymore, it was a full-blown cultural phenomenon. And speaking of the movie, the 2017 film adaptation was huge. It brought Augie's story to a whole new audience and used a really smart visual trick to help us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inside his head. I'm talking about Augie's astronaut helmet. Now, it's mentioned in the book for sure, but the movie makes it a central symbol. It's so much more than a cool costume. It's like a window into his emotional world. The helmet is doing a few things at once. First, it's a barrier, right? It lets him hide and avoid all the stares. But it's also his escape. Inside that helmet, he's a celebrated hero, an astronaut. And finally, it's kind of a crutch. As he starts to find his footing and gain confidence, he needs the helmet less and less. And we get to watch his journey toward accepting himself. Okay, so this story has clearly had a huge positive impact. But like anything this big, its legacy is complicated. So let's take a look at both the good stuff and some of the important critiques. There's no debating that Wonder is a modern-day classic. It's won a ton of awards, it's been translated into nearly 30 languages, and it's even got its own little universe of spin-off books. And of course, the Choose Kind campaign is its most obvious legacy, still making a difference in schools all over the place. But that's not the whole story. Not everyone sees the book's impact in the same light. Some folks, especially from the disability rights community, have raised a really important, challenging question about what the story is really about. Here's the core of the critique, put perfectly by writer Ariel Henley. Is Augie a fully formed character, or is he just a prop used to teach the able-bodied characters a lesson about kindness? The argument is that the story focuses more on their growth than on his. It's a crucial perspective that makes us ask, when we tell stories about disability, whose story are we actually telling? And that brings us right back around to that core message, because even with all the complexities and valid critiques, the book's central challenge remains. It leaves us with a question that's simple to ask but hard to answer. What does choosing kind actually look like in your life every single day? 一个小男孩的愿望怎么就变成了一本感动全球数百万人的书，甚至还掀起了一场关于善良的运动呢？今天咱们就来聊聊《奇迹宝男孩》这本书，看看它是如何超越纸张，成为一个真正的文化现象的。听听，这就是我们故事的主人公奥吉普尔曼的心里话。他最大的愿望不是成为什么超级英雄，也不是拥有什么超能力，而是一个听起来再普通不过的愿望。他只想要一张不会被人注意的脸。故事一开场，奥吉就站在一个他人生的重要关口，他即将面对一个可以说是巨大的挑战，那就是第一次真正的走进一所学校，开始他的5年级生活。那奥吉到底怎么了呢？他天生就患有一种罕见的遗传病，这导致他的脸和别的孩子长得非常不一样。你可以想象，在他10岁之前，家基本上就是他的教室，但现在这一切都将彻底改变。那么他是怎么面对这个世界的呢？他有一个秘密武器，就是一个宇航员头盔。
这个头盔的设计真的太妙了，它既是一个象征，也是一个盾牌，保护奥吉，让他不必去面对那些审视的目光。同时呢，这里面也是他梦想的飞船，在这里，他可以想象自己自由地漂浮在太空，一个没有人会对你指指点点的地方。你可能想不到，这个故事的灵感其实就来源于作者在现实生活里一次有点尴尬的经历。那个瞬间让他开始思考一个非常深刻的问题，一个后来成为整本书灵魂的问题。当这个世界不知道该怎么面对你的时候，你又该如何面对这个世界呢？不过啊，这本书真正厉害的地方在于，它没有把所有的镜头都只对准奥吉一个人，恰恰相反，它让我们通过很多双不同的眼睛去感受同一个世界。小说特别巧妙地在6个不同角色的视角之间来回切换，通过这种方式，我们就像在拼图一样，一点点拼凑出一个完整的画面。看到奥吉的存在，就像一颗石子投进水里，那荡开的涟漪是怎么影响他身边每一个人的。这种多视角的写法，把一个家庭里那种复杂的感情展现得淋漓尽致。你看，这就特别有意思。一边是奥吉，他因为被太多人盯着看而痛苦，而另一边呢，是他的姐姐维亚，她痛苦的原因恰恰相反，她感觉自己完全被忽略了，一个拼命想躲起来，一个拼命想被看到。好了，现在让我们跟着奥吉一起走进比彻玉科水校的大门。在这里，他要面对的冲突就更直接也更残酷了。在孩子们的这个小世界里，善良和残忍的界限那真是黑白分明。在学校里，奥吉遇到的欺负往往不是那种拳打脚踢，而是更阴险、更伤人的软刀子。比如说，那个带头欺负人的朱丽叶，他就用《星球大战》里一个特别恶毒的比喻来攻击他，目的就一个，让他被所有人孤立。后来，这种排挤慢慢的就升级成了一个极其残酷的游戏，他们管它叫瘟疫游戏。规则很简单，谁要是碰了奥吉，谁就被感染了，必须马上跑去洗手。你想想，这有多可怕？他把奥吉这个人活生生变成了一个污染源，把最基本的人类接触都变成了一件让人害怕的事儿。但就在这种黑暗里，总会有一束光，对吧？一个非常简单但又充满勇气的举动，改变了局面。一个叫 Summer 的女孩，在所有人都躲着奥吉的时候，她选择在午餐时坐到了奥吉的身边。就是这么一个简单的选择，却像是一场无声的革命，一次友谊的宣言。奥吉和朋友杰克的友谊之路，也可以说是一波三折。从一开始的善意，到万圣节那天的意外背叛，再到杰克鼓起勇气的和解，并最终带领同学们联合起来。这条曲折的道路告诉我们，真正的友谊恰恰是在考验中才得以淬炼，它有力量战胜来自同伴的压力，带来真正的改变。那么这个故事最神奇的地方来了，它的影响力完全没有停留在书的最后一页，正好相反，它就像冲破了纸张的束缚，在现实世界里掀起了一场难以想象的浪潮。这本书一下子就火了，成了超级畅销书，光是在美国就卖了超过500万册，还被翻译成了几十种语言。你想想，这个数字背后是多少颗被这个故事深深打动的心呢？那么这场运动的核心理念是从哪儿来的呢？其实就来自书里欧吉的那个英语老师布朗先生。他有个习惯，每个月都会给班上的同学一句格言，就是那种指导生活的准则。其中9月份的格言就是这句：如果在正确和善良之间难以抉择，请选择善良。就是这句简单的话，后来成了现实世界里一场轰轰烈烈的反霸凌运动的口号。这场运动就叫选择善良。就这样，选择善良这4个字，从书里的一句话，变成了一场席卷全球学校和社区的真实行动。全世界的老师、家长和孩子们都开始采纳这个理念，一起去讨论、去实践什么是同理心。这真的太了不起了。故事的结局呢，也特别感人。在毕业典礼上，奥吉的旅程画上了一个完美的句号。他没有因为许愿而得到一张正常的脸，
但他因为他那份沉静的力量，鼓舞了最多的人，获得了学校的最高荣誉。那一刻，他再也不需要那个头盔了。故事的最后，他妈妈看着他说了这么一句话：“你真的是一个奇迹，奥吉，你是一个奇迹。”这句话可以说是对奥吉整个成长旅程最好的总结。他不再是那个被外貌定义的小孩，他成了一个因为内心而闪耀的真正的奇迹。所以，这个故事到最后，其实是给我们所有人留下了一个问题，一个特别值得我们去思考的问题，那就是，如果衡量伟大的标准不是看你有多强大，而是看你愿不愿意选择比别人要求的再多善良那么一点点。主人公、オギー・プルマンのこの言葉から始めていきましょうか。自分の顔がどんな風かなんて説明しない。君が想像しているよりきっとひどいから。いや、強烈ですよね。この一言でもう一気に物語の世界に引き込まれちゃいます。さて、今回のテーマはこちら。ワンダー現象。ある瞬間から一つのムーブメントへです。そう、たった一つのアイデアから生まれたこの物語が、どうやってここまでの大きな文化的な力になったのか、その軌跡を一緒に辿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は、まず物語の原点から見ていきましょう。この世界的な大ヒット作が、実はですね、一人の母親が経験したちょっと胸が痛むような気まずい瞬間から生まれたってご存知でしたか？すべては本当に偶然の、でも少し気まずい出会いから始まったんです。作者のパラシオはその時の自分の対応をものすごく後悔したそうなんですね。息子を連れて慌ててその場を去るんじゃなくて逆だったと。むしろその子に話しかけて、息子に思いやりってこういうことなんだよって見せるべきだったって。そしてこの作者自身の言葉こそが彼女を執筆に向かわせた原動力なんですね。毎日自分とどう向き合え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世界に直面するこの気持ち。他人の視点から世界を見つめ直す、その想像力こそがこの物語の心臓部になったというわけです。さあ、ここで物語の主人公、オーガスト・プルマン、みんなからはオギーって呼ばれてますけど、彼を紹介しましょう。10歳のオギーにとって人生で初めてのとてつもなく大きな挑戦が始まります。それは今までずっと避けてきた普通の学校に通うことでした。オーギーが抱えているのはトリーチャー・コリンズ症候群。これは生まれつき顔の骨格の形成に影響が出る症状です。これが彼の見た目、そして彼が毎日向き合っている困難の背景にあるんですね。で、驚くことに、彼はこれまでに27回、27回もの手術を乗り越えてきたんです。この小説、すごくユニークな点があって、それが語りの構造なんですよ。見てください。なんと6人もの違うキャラクターの視点で物語が進んでいくんです。これによって同じ出来事が全然違う角度から見えてきて、物語に信じられないくらいの深みを与えているんですよね。では、物語の核心に迫っていきましょう。この物語の中心にある対立は、ここにいる2人のキャラクターが象徴しています。ジュリアンのいじめとサマーの友情。ジュリアンはオギーの見た目をスター・ウォーズの悪役に例えてからかったり、もっとひどいことに、ペストっていう残酷なゲームを始めるんです。彼に触ると病気がうつるみたいな。それと本当に対照的なのがサマーです。彼女は初日から何の偏見も持たずに、オギーの隣に座って、彼の最初の、そして最高の友達になるんです。さて、ここからは、この一冊の本が現実世界にどれほど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か、その驚くべきストーリーに移っていきましょう。物語のメッセージがどうやって社会を動かすムーブメントになっていったのか見ていきます。この言葉、いいですよね。オギーの担任のブラウン先生が毎月クラスで紹介する格言の一つなんです。正しいことをするか、親切なことをするかを選ぶなら、親切を選びなさい。シンプルだけどすごく心に響くこの言葉が、後にchoose kind、つまり親切を選ぼうっていう大きなキャンペーンの原点になったんですね。これって本当にすごいことだと思いませんか？たった一つの引用が本の世界を飛び出して、共感とか優しさとか、私たちが大切にすべき価値を広めるための世界的な活動になったんですから。
じゃあこのメッセージがどれだけ多くの人の心に届いたか、それをこの数字が物語っています。見てください。500万。これ2017年までにアメリカ国内だけで売れた数なんですよ。500万部以上って、いやもう本当に驚異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よね。そして2017年、この感動的な物語はついに映画になりました。本のページを飛び出して、オギーの物語が世界中のスクリーンの向こう側にいるもっともっと多くの人々の心に届く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さて、このスライドはすごく面白いポイントです。映画版が特に上手だったのが、この宇宙飛行士のヘルメットの使い方なんですね。最初は好奇心の目から自分を守るための障壁だったわけです。でも、友達ができて受け入れられるうちに、それは友情を祝う祝福の象徴になって、そして最後には、もう隠れる必要はないんだっていう、彼の成長と自信のシンボル、大切な記憶へと変わっていくんです。見事ですよね。もちろん、小説から映画にするには、いくつかの大きな変更がありました。一番大きな違いは、やっぱり語り手の数ですね。小説では6人だった視点が、映画では4人に絞られました。この変更によって、物語はより一本の線に沿って進むようになって、登場人物たちの複雑な心の動きよりも、彼らの周りで起こる出来事そのものに焦点が当たっている、そんな作りになっています。さて最後に、ワンダーという作品が私たちの社会に何を残したのか、そしてどんな大事な対話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か、そのレガシーについて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ご覧の通り、その成功はもう計り知れません。世界中のベストセラーリストの常連になって、数々の権威ある賞も受賞。さらに、スピンオフ作品や映画化で、ワンダーの世界は今もどんどん広がり続けているんです。でもこの物語、実は称賛ばかりを集めたわけじゃなかったんです。特に障害を持つ人々の権利を擁護するコミュニティからは、もっと深く、時には厳しい批判的な視点も出てきたんですね。彼らの主張の核心はこれです。オギーは周りの人が需要とか思いやりを学ぶための小道具として使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つまりですね、物語の中心がオギー自身の成長とか喜びよりも、彼を取り巻く健常者のキャラクターたちが良い人に成長していく、その過程に置かれすぎ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鋭い指摘なんですね。この物語は本当にたくさんのことを私たちに教えてくれます。そしてこの解説の最後に、この問いを皆さんに投げかけて締めくくりたいと思います。ぜひ物語のテーマをご自身の日常に引き寄せて考えてみてほしいんです。あなたの生活の中で親切を選ぶって具体的にどんな言葉やどんな行動を意味するでしょうか。